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잘 나간다 그래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고 또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 누구나 한 번쯤 왔을 법한 아주 평범한 고깃집이 있다. 직장 동료들과 고기 한 점, 술 한 잔에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곳. 그러나 여기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가득한 고깃집. 화로와 불판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학주 씨. 손님상에 불판을 놓고 고기를 굽는 일까지 그 어느 점원보다 바쁜 그는 이 고깃집의 사장이다. 고기 굽는 것보다 이야기 나누기가 바쁜 이들의 고기는 눈치껏 뒤집어주는 이학주 씨. 이거 돼지고기 너무 말르면 맛없어. 육즙 있을 때 먹어. 리필해줘? 이곳저곳 다니며 먹어야 하는 시점까지 한 수 거두는 이학주 씨. 그는 어느 손님에게나 스스럼이 없다. 언제 와도 한참 만에 만난 이처럼 반긴다. 그리고 당연한 듯 손님상에 턱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앉는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편해하는 이가 없다. 장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와서 오면 다 한 번이라도 오게 되면 가서 왔냐고 인사를 하고 고맙다는 인사, 같이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술도 같이 한두 잔 하면서 또 해줘. 그런 정으로 내가 6년 7년 왔는 거 아이가. 손님에 대한 깍듯한 예의 대신 사람에 대한 정을 나누는 이곳. 고깃집에 고기 먹으러 오는 일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이곳에 한두 번 오고 마는 뜨내기 손님은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이 단골들이다. 그중엔 오늘처럼 아주 특별한 단골들도 있다. 올 때마다 내가 오는 날엔 이게 광고대 행사 초창기 우리 엉아들 그두 분은 형님이고 우리 동기고 후배들이고 이 형님 한 5년 만에 뵀어요. 한 4, 5년 만에. 한때 광고를 제작하던 동료였지만 이젠 단골손과 주인으로 만난 이들에겐 할 얘기가 많다.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항상 뭐 8시 출근이면 7시 반에 나오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더 못 게 안타깝기도 한데 뭐 현실이 그러니까 어쨌든 잘 적응해서 나름대로 많이 성공을 했다고 보이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큰 이변이 없었다면 이학주 씨도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 손님으로 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항상 운명은 그의 뜻대로 진행되진 않았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도 유망한 광고 회사 직원으로 10년을 근무했던 이학주 씨. 그런데 그에게 IMF란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쳐왔고 그 이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했다. 뭐 흔히들 뭐 말하는 살생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민심이 일단 흉흉한 거죠. 누가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 근데 뭐 그런 분위기가 못 참겠더라고요.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뭐 나이가 그렇게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뭐 여기 그만둔다고 내 밥벌이 못 하겠느냐. 그때 별거 다 했었어요. 그 뭐 우리 무슨 어디 식당 같은 거 근무하면 도우미 그거 관련 일도 했었고 뭐 누구 영화배우 매니저도 한 1년 했었고 뭐 거기서 광고 쪽 강의도 일주일에 한 꼭지 맡아서 했었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나 이제는 안정을 찾은 이학주 씨. 직장인이 아닌 고깃집 사장님이 된 그에게 첫 번째 찾아온 변화는 아침 출근길이다. 일주일에 2~3번 분당에서 강남까지 자전거로 출근하는 이학주 씨.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벚꽃 끝내주죠. 벚꽃이요? 네. 이거 어디 가서 못 봐요 이거. 만개한 꽃 구경을 할 만큼 그의 출근길엔 여유가 묻어난다. 아유 뭐 출근 시간에 쫓겨가지고 뭐 전쟁이죠 뭐. 근데 지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몸도 생각하고 좋아요. 그런 면에서 직장생활 할 때보다는 또 나름대로 다 힘든 게 있겠지만 옛날 같으면 자전거 탈 생각을 하지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뭐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식당 하는 게 이게 또 체력 싸움이라 많이 도움이 돼요. 자전거 타는 게. 예. 요즘 그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고깃집이 아닌 순두부를 파는 식당으로 출근한 이학주 씨. 직장을 그만두고 요식업에 들어서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지인을 찾았다. 막막하던 시절 이 인연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놨다. 제가 퇴직 후에 뭐 앞으로 일에 대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허 사장을 만났어요. 우연히. 여기 허 사장 아버님이 그 명동에서 한 40년 정도 순두부집을 하셨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 허 사장 도움으로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오게 됐죠. 처음에는 자신이 있어 하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왔는데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거지부터 식당 청소부터 손님 서빙부터 그걸 중점적으로 시작하고 새벽에 제가 언뜻 보면은 그 저희 주방장보다 한 30분씩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의욕만 앞섰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요식업. 그 시절 이학주 씨가 가진 것은 성실함 하나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다. 형 같은 경우는 되게 인텔리고 사회적으로 되게 좀 좋은 직장에서 이제 갑자기 그만두고 이거를 배운다고 하기에 이제 주위 사람들 특히 이제 저희 그 식당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오래 못할 거다. 아마 오래 못하고 뭐 이제 금세 풀에 지쳐서 못할 거였는데 벌써 10년 되고 지금 보면은 뭐 저기 식당 하는데 보면은 딱 중심을 잡아서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성실함이 없었다면 원젓집 순두부찌개 노하우를 배울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고깃집 사장님이지만 그가 처음 요식업으로 선택한 메뉴는 순두부찌개였다. 새벽 5시에 주방장보다 먼저 출근해 배웠던 순두부찌개가 실직하고 방황하던 이학주 씨를 일으켜 세웠고 지금은 저녁 장사가 대부분인 고깃집의 점심 매상을 책임지는 든든한 효자 상품이 됐다. 보기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순두부찌개. 하지만 이 속엔 유명한 원젓집의 숨은 비법이 있다. 이거는 이게 저희 순두부가 2번을 끓여요. 그래서 한 번을 미리 끓인 다음에 완전히 식혀야 돼요. 완전히 식힌 다음에 그걸 냉장고에 하루 동안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 일하는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2번 끓여야 되죠, 2번. 근데 저도 처음에 배울 때 한 번 끓여서 한번 맛을 봤는데 깊은 맛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2번 끓여야 돼요. 무조건 2번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물이 많지 않고 자박자박하게 비벼 먹는 순두부예요. 점심시간. 이 식당에서 점심에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 단연 순두부찌개다. 그런데 손님들 대부분 순두부찌개를 떠먹지 않고 이렇게 비벼 먹는다. 점심 메뉴 하나만큼은 신중을 기하는 직장인들이지만 이 순두부찌개만큼은 고민하지 않는다. 갖은 채소와 함께 비벼 먹는 게 일품인 순두부찌개는 이학주 씨의 아이디어다. 일반적인 다른 순두부랑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서울의 전통 순두부라고 할까? 밥에 비벼 먹는 순두부. 그러니까 요즘 시간이 흐르면서
국물이 많은 순두부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밥에 비벼 먹는 옛날 순두부를 계속 지향하고 있어요. 고깃집의 단골 메뉴인 된장찌개 대신 그가 순두부찌개를 고집하는 건 단지 애착 때문만은 아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것 같아도 배가 고파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래서 제가 저 아시는 분들한테는 꼭 그 이제 식사로 된장찌개 그런 거 안 드리고 순두부로 제가 뭐 이렇게 아이디어 낸 걸 해서 그걸 꼭 드시고 가세요. 점심 장사를 잘 끝냈나 싶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졌다. 설거지할 그릇이 산처럼 쌓였는데 물이 나오질 않는다. 식당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대형 사고다. 설상가상으로 물이 새는 바람에 천장에 구멍까지 냈다. 지하 식당에서 수도관이 터졌는데 물이 새니까 위에 물탱크를 잠궜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응급조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도 쉽지 않다. 이게 지금 깨는 거야? 박사님? 결국 급한 대로 임시로 수도관을 연결했다. 한 곱이 넘나 싶으면 어김없이 사건 하나가 터지는 게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우리 오픈하고서 장사 잘 됐거든 9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무슨 뭐 광우병 터지고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리먼 브라더스인가 무슨 뭐 그거 터지고 구제역 터지고. 또 이런 고기식당은 또 이런 고기식당 또 월드컵 그런 때 사실은 안 돼. 다 호프집까지. 그리고 뭐 연평도 천안함 그런 것도 국민들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모임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뭐. 근데 그 내 인력대로 되는 건가? 그건 안 됩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 그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다. 요새 뭐 아이돌 그룹에서 뭐 제가 이제 이름이 이학주환이에요. 가겐 선능이고 그럼 선능의 이학주환 그러고 뭐 선능의 대성이 뭐 아니면 뭐그 유명한 아이돌 그룹 애들 있잖아요. 그 이름 따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1600명이 넘는 단골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낸다. 9년 전에 시작할 때 핸드폰에 300명 있었거든요. 그때는 옛날 회사 사람들 뭐 관련해서. 근데 지금 1670명 있네요. 이게 다 여기였다? 아, 그럼요. 고객분들이 한 80% 되고 나머지 뭐 거래처도 있고. 그가 단골들이 한 달에 보내는 문자만도 500통. 이것도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하루 중 식당이 유일하게 한간 오후 3시에서 5시. 점심시간도 끝나고 저녁 손님이 몰려오기 전 식당 구석에서 잠깐의 여유를 틈타 기타줄을 튕겨보는 이학주 씨. 학교 졸업 후 20여 년을 손에서 놓았던 기타를 얼마 전부터 다시 잡았다. 이렇게 쉬는 시간 짬짬이 기타를 쳐보니 어느새 왕년의 실력이 돌아온 듯하다. 이제 쉬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시간 좀 남고 저녁 시간 때 또 좀 남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땐 좋아요. 옛날 직장 다닐 때는 뭐 못했었죠. 그리고 이제 자꾸 또 하다 보니까 옛날 노래도 자꾸 생각나고 또 옛날에 그 반주가 노래가 안 됐던 노래인데 이제 뭐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노래 반주가 하게 되고 요새는 뭐 이문세 아저씨 거 옛날에 몇 곡 안 됐었어요. 아는 노래가. 근데 요새 이문세 아저씨 노래를 자주 하죠. 어김없이 찾아온 도심의 저녁. 이곳에는 이야기가 그리운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손님 입장에선 메뉴 고민 없이 배부르고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고깃집이 좋다. 그래서 이곳엔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이 좋은 고기가 최고의 밑반찬이다. 하지만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학주 씨 입장에선 고기만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니다. 고기와 불판 말고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일단 숯불 피우는 일부터가 녹록하지 않다. 삼겹살은
이 소고기보다 불이 좀 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판이 석쇠가 아니고 그 코팅된 판이라 열이 금방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 불은 갈비살, 뭐 돼지갈비, 안창살 그때보다는 좀 불이 덜 들어가야 돼요. 네. 요령이 없을 땐 그냥 불만 지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불만 세면 되는 줄 알았다. 또 손님 몇 분인가에 따라서 이 숯불 들어가는 양이 좀 틀려져요. 왜냐면 보통 5명 오면 이제 불이 2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분이 드시려면은 한 점 드시려면 그러니까 불이 세야 돼요. 그런 것도 이제 하면서 하면서 배우는 거죠. 하면서. 네. 숯불 하나 피우고 내는데도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다. 고기 종류에 따라 손님 수에 따라 불도 조절하는 섬세함이 필요한 일이다. 단골 손님이 유독 많은 이곳. 그래서 손님이 오면 꼭 얼굴을 마주보고 주문을 받는 이학주 씨. 요즘 어떠죠? 뭐 먹고 살만 합니다. 가볍게 건네고 주고받는 안부에 손님과 주인의 경계가 없다. 음식은 누구와 먹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는 그는 고기를 직접 굽는 것으로 단골에 대한 마음을 전한다. 이거 너무 익으면 맛없어요. 네, 요때쯤 드셔도 돼. 마지막으로 그가 단골에게만 보여주는 최고의 서비스가 하나 더 있다. 여보세요. 여기 누구 없어. 벌써 깔려 있어. 창문을 두드려. 어느 고깃집에서도 볼 수 없는 주인의 특별 공연. 이 공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이들이 있다. 조금은 어설픈 노래가락과 반주지만 흥에 겨운 것만으로도 이들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얼마든지 좋은 라이브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도심 복판에서 가볍게 그 고기와 소주를 한잔 하면서 옛날에 그 우수에 젖는 그런 노래를 갖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이렇게 굉장히 그 자리매김이 돼 있고 또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를 하면서 지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마법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학주 사장의 그런 매력이 좀 있다고나 할까? 왠지 오래된 친구처럼 그가 느껴지는 이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노래 한 자락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유. 그건 점점 설 것을 잃어가는 직장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이들이 느끼는 마음을 그도 느끼고 나누기 때문이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기타를 우연히 한번 쳐봤는데 그때는 단골 손님도 아니었어요. 왜 기타가 있냐 그래서 제가 기타를 좀 치는데 그때 한번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아 오늘 진짜 스트레스 풀었다고. 저도 뭐 기분 좋고요. 그래서 뭐 우리 직장인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늘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점심 장사를 마친 이학주 씨가 급히 한식당을 찾았다. 아유 덕분에 잘 그냥 뭐. 돼지갈비 맛집으로 성공을 거둔 지인에게 도움받을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어렵다. 힘들다 힘들어. 요새 뭐가 은행이었나요? 은행까지 쫓아내고 임대료 좀 더 주시고 지금서 1, 2층에 한 실평수로 한 100평 되죠. 그는 가장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준 든든한 지원자였다. 저희가 그때 소고기만 팔았었거든요. 소고기만 팔았었는데 이제 그때 광우병이 터지면서 매출이 한 반 이상 줄었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을 이제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광우병 터지기 전에 돼지갈비를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죠. 좀 도와달라고. 저희는 소고기만 파는데 지금 광우병 상황이니까 그때 많이 도움 주셨어요. 부쩍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진 탓에 돼지갈비에 관심이 많아진 이학주 씨. 이참에 돼지갈비의 양념 비법을 전수받을 생각이다. 고기의 질만큼 양념이 생명인 돼지갈비. 자칫하면 양념이 배지 않고 너무 오래 두면 고기색이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 고민이었던 이학주 씨. 그런데 이곳의 돼지갈비는 양념이 적당히 밴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비법이 궁금하다. 최소한 이틀을 재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틀 이상 지났는데도 간장 양념 검은색이 별로 없고 원육 색깔이 분홍빛이 살았잖아요. 그 빨간 색깔이. 이게 좀 특이해요. 보통 이틀 이상 재면 검해지거든요, 고기가. 근데 여기는 이틀 이상 지나도 색깔이, 고기 색깔이, 돼지고기 색깔이 약간 분홍색을 띠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그 비법의 한 귀퉁이라도 귀동냥하려는 이학주 씨. 맛을 잘 본다고 모든 재료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숨은 재료들이 있기 마련이다. 팔각향이요. 예, 팔각향이라고 한방에서 쓰는 게 있어요. 네. 냄새를 잡아주는 거. 네. 적게 넣으면 또 냄새를 못 잡아. 그나마 숨은 재료를 알았다 해도 배율이 문제다. 숨은 재료와 배율을 다 터득할 때까지 한참이 걸릴 것이다. 인공 캐러멜을 쓰는데 그거는 처음에 달짝지근하고 맛있게 먹을 수는 있지만 고기를 음미하면서 질리지 않게 먹기는 못해줘요. 금방 질리는. 금방 질려버려요. 그리고 그거는 그리고 요거 처음 맛본 손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맛. 1시간 반. 거의 생고기만을 취급하는 그에게 양념갈비는 새로운 도전이다. 이게 한 절반 정도. 하지만 그도 안정보다 도전이 더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식당으로 돌아온 이학주 씨. 지인에게 배운 소스의 비법대로 돼지갈비를 재워보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지만 고깃집 10여 년에 얼핏 귀동냥으로 들은 기본기는 있기 마련이다. 소스를 낱개로 해서 다 천천히 다 발라줘야 그게 이제 한 하루 이틀 숙성해 놓은 그 사이에 다 이제 그 고기 결대로 다 소스가 흡수가 돼요. 지금은 지인에게 양념을 받아 공부하고 있지만 언젠가 자기만의 순두부를 만들었듯이 그만의 맛깔난 돼지갈비 양념을 만들 것이다. 그에게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희망이다. 오늘의 도전 없이 내일의 희망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고기 맛에 끌려 주인의 후한 인심에 끌려 오늘도 어김없이 이곳을 찾은 손님들. 그는 바쁠수록 신이 난다. 이거 좀 드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껍데기 되게 좋아하세요. 이게 간장 양념 껍데기. 손님들에게 무한 제공되는 돼지 껍데기는 이 식당 주인의 후한 인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갈 때 계산하고 나갈 때는 항상 또 오고 싶은 집입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대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습니다. 껍데기 이런 거 무한 리필입니다. 이거 단골한테. 절대 돈 안 받고 파십니다. 이거 다른데 돈 받고 파시는 데도 있는데 절대 돈 안 받고 파십니다. 고기 너무 맛있어. 이곳에서 이학주 씨의 자리는 매상을 확인하는 계산대 앞도 아니고 주방 제일 안쪽도 아니다. 고기를 굽고 얘기를 나누는 손님의 가장 가까운 곳이다. 때로는 세상 사는 얘기를 나누며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때로는 그들이 잠시 시름과 걱정을 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렇게 소소하게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학주 씨가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가 손님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에겐 세상에 떠들어 자랑할 만한 엄청난 성공은 없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이사장님 대단히좋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위하여. 이 쇼를 보려면 늦게까지 남아 있어줘야 돼. 약간의 매상이 있을 때 서비스로 오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10시쯤 되면 이제 시작되는 퍼포먼스죠. 삶이 그 순간의 합이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록 술을 한 잔을 먹기는 하지만 뭐 이런 게 행복이고 추억 아니겠어요? 뭐 그러면 뭐 만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 자기 인생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잘 나간다 그래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고 또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좌절 금지, 희망 설계하기. 지나간 세월에서 얻은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을 얻었다. 그는 그 긍정의 힘으로 우여곡절 많던 시간을 버텨왔다. 그리고 그 달려온 힘으로 누구보다 멋지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에게 실패한 인생과 시간은 없다. 다만 다르게 펼쳐진 인생이 있을 뿐이다.